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SK 이터닉스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뭐 풍력, 태양광 뭐 등등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 글로벌 해상풍력 연합에 한국이 21번째로 가입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이 반중국 체제로 한국이 지금 현재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SK 이터닉스가 이거에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뉴스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SK 이터닉스 현재까지 이슈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SK 이터닉스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라고 해주신 점이 있으실 텐데 그러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나서 제가 이 댓글을 토대로 제가 아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서치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SK 이터닉스 지금까지의 이슈 총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 SK D&D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만 인적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이죠. 그리고 이번 3월 말쯤에 상장을 진행되는데요. 그렇다면 인적 분할로 상장되는 회사이니까 인적 분할이 무엇인지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인적 분할 같은 경우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케이크를 좀 조각 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빠른데요. 원래 있던 기업을 일부를 분리해서 새로운 독립된 회사를 만들고 나서 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 같은 경우 주주 구성은 전혀 변하지 않고요. 회사만 수평적으로 나누어지는 수평적 분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주주가 사업회사 주식을 투자회사의 주식으로 교환을 해서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요. 이번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SK D&D와 전혀 다른 업종이라서 SK 측에서 인적 분할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SK D&D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개발 쪽 사업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가 자그마한 사업부, 그러니까 SK 이터닉스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였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분리된 것으로 보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SK 이터닉스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자면 SK 이터닉스는 이 풍력 그리고 연료전지, ESS, 태양광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SK D&D 사업부였을 시절 매출도 함께 살펴보자고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 약 150억 정도 매출이 나왔고요. ESS 사업에서 380억 매출이 나왔죠. 그리고 이번 1분기, 24년 1분기 매출 실적을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약 1분기만 해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약 21억 정도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ESS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약 25억 정도, 합계가 48억 정도 매출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SK 이터닉스 IR 자료를 보시면은 전국 곳곳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풍력 부분에 대해서 전력 생산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무려 1.7기가와트에 해당을 하고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중 풍력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같은 경우 사실 우리나라 특성상 땅이 좁고 이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태양광보다는 사실상 모멘텀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해상풍력이죠.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해상풍력에 대한 모멘텀이 강해졌습니다. 실제로 이터닉스가 상장한 날에 한국 정부에서 100조 원에 달하는 해상풍력 발전 드라이브를 시동을 걸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2030년까지 14기가와트 확충이 목표이죠. 이처럼 1기가와트를 생산을 하려면 200기의 풍력 발전기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14기가와트면 단순 계산으로 약 2800기의 풍력 발전기가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사실상 SK 이터닉스가 이것을 다 수주를 받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파일을 나눠 먹게 되더라도 매출을 좀 기대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이 중국이 해상풍력 파워가 좀 거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생산 거점이 되달라면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2년 11월에 출범한 글로벌 해상풍력 연합에 한국이 2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을 한다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GOWA 같은 경우 중국이 회원사로 있는 세계풍력에너지협회의 대항마로 부상한 협력체인데요. 이 중국을 대체할 한국의 해상풍력 파운드리 역량을 높이 산 것으로 알려져 있죠. 사실 그 뉴스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LS 에코에너지 영상을 찍으면서 이러한 뉴스를 좀 봤었는데, 이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 중국산이 이 안보에 상당히 영향을 가더라고요.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 뭐 해킹이나 이러한 점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중국의 해킹 우려, 그러니까 안보 우려 때문에 이렇게 한국이 생산 거점이 되달라면서 러브콜이 쏟아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SK 이터닉스도 마찬가지로 해상 풍력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그러한 부분 좀 자세하게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 흐름이 1% 정도로 마감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10일 이평선에 좀 안착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지라인 같은 경우 10일 이평선과 이 3일 이평선 이 사이, 이 가격 레인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여기를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 결국엔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 부분을 좀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그리고 상승을 하더라도 이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 그러니까 저항이 강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해봤다면, 지금 여기 매물대 차트만 보더라도 이 부분에서 매물이 상당히 좀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상승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앞서 강조드린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SK 이터닉스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라고 해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